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자율신경 실조증,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했던 우울증과는 조금 차이는 있고 공통점도 있고 그 다음에 차이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동반된 것도 있고 동반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울증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21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거예요. 21페이지. 자료 21페이지부터. 여기 안 됐다. 자료를 보세요. 21페이지부터. 의외로 그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이 공황장애를 원인은 지금 양방에서도 제대로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 항우울제 이런 걸 처방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뭐 상담 치료를 하거나 해도 치료가 잘 안 되고 보통 장기간 계속 공황장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한의원에서 공황장애를 몇 사람 치료를 해드렸는데 아주 쉽게 됩니다. 그래서 왜 공황장애가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면은 쉽게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그걸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간단하게 그럼 공황장애가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공황장애는 마음의 증상이에요. 몸에 먼저 영향을 미친 다음에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마음으로 가요. 이 증상이. 자,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에서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과로라든가 이런 걸로 목이 굳어져요. 목이 굳어져. 경부의 근육들이 경직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목에서 근육들이 굳어버리면은 신경과 혈관은 올가미를 쳐요. 신경과 혈관은 올가미를. 그럼 어떻게 돼요? 뇌에 흐르고 올라가는 경동맥을 꽉 조여버려요. 우선 뇌에서 나오는 신경들을 꽉 조여버려요. 올가미를 해요. 올가미. 경동맥 이게 뭐예요? 중풍하고 이게 나타나잖아요. 중풍. 응? 경동맥 그 다음에 미주신경 자율신경을 가해 올가미를 줘요. 그러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나요. 자율신경 실조증. 뭐 교감신경도 있을 것이고副교감신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봤죠? 그런 것들을 꽉 조여버려요. 그러면은 그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어요? 횡격막의 운동을 조절하는 횡격신경이 있어요. 횡격신경. 이걸 꽉 조여버려요. 그러니까 횡격신경이 조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횡격막이 조여지니까 횡격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횡격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폐, 심장.
그러니까 폐와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죠. 그러니까 호흡이 돼요, 안 돼요? 호흡도 안 돼, 심장 박동이 잘 안 돼. 심장이 무리가 돼. 과부하가 걸리고 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는 공포를 갖고. 나 이래도 죽지 않을까? 이렇게 공포를. 그 다음에 옆쪽에 밑에 간과 위가 있기 때문에 위가 횡격막 운동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돼요. 소화도 안 되고 항상 체하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나타나냐? 아까 경동맥이 올가매지니까 돼요. 내 혈액순환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쓰러져. 앉았다 일어나면은 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립성 저혈압. 그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공황장애 환자가 쓰러져 버려. 폐쇄 공포증. 그 다음에 나 혼자 있으면은 불안해하는 그 혼자 있는 그 광장. 지금 나 혼자 그래서 밖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건 뭐냐? 뭘 유발해요? 이런 몸의 증상들을 유발해요. 폐와 심장, 위, 그 다음에 갑자기 쓰러져서 실신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심박동이 갑자기 심장이 안 좋은 데서 쪼이는 느낌도 갖게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증상을 한번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다 내가 꼭 죽는 것 같아. 그럼 죽음에 대한 뭐가 생겨요? 공포가 생겨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하고 좀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그리고 최주수 씨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 그 고등 회를 먹고 설사를 해가지고 이제 탈이 나가지고 여행을 못 다닐 정도로 차를 못 탈 정도로 이 설사를 해서 그래서 버스를 못 타. 그러나 그게 이제 두려움이거든. 두려움, 공포, 불안. 그죠? 불안과 초조.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은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초조가 있게 되니까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은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와 비슷한 상황만 되면은 공포와 불안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꼭 경기에 질 것 같다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공포가 계속 있으면은 이게 공황장애가 돼. 한번 진 거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거 떨쳐버렸는데 떨치지 못하고 나갈 때 오늘 꼭 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음에 관련된 모든 증상들이 어때요? 목에 경동맥이나 횡격막의 운동을 이렇게 여기서 올가미를 져가지고 어떻게 나타났어요? 몸의 증상을 나타냈어. 그러다가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쓰러져. 그래서 응급실 몇 번씩 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검사를 해보면은 심장이나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지 이제. 항상 불안하죠. 내가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 치료는 이제 어떻게 하냐? 목 쪽을 열심히 치료해주면 돼요. 마사지도 하고 침치도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 치료를 해주면은 그래서 목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관련된 병은 목을 가지고 다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발에 기운을 돌려주는 치료 있고.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치료는 몸에 관련된 증상들을 없애요. 그래서 이게 바이탈 사인이에요. 이 바이탈 사인이라고 해서
체온, 맥박, 호흡수, 뭐 또 심박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와요. 이걸 다 어디서 조절해요? 목에서 조절해요. 여러분 목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을 뭐라 그랬어요? 목숨이라고 했죠. 목숨. 그겁니다. 근데 공황장애 환자는 목만 치료해가지고는 절대 낫지 않아요. 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항상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인지 치료를 해줘야 돼. 인지 치료. 인지 치료가 뭐냐면은 지금 양방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 왜? 원인이 뭐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공황장애의 원인이 뭐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인지치료는 뭐냐? 자,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로 이 목이 굳어져서 아까 경동맥이나 아까 행결신경 이걸 꽉 조여서 이렇게 뇌에 관련된 질환, 갑자기 쓰러지거나 순간적인 뇌 허혈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은 심장이라든가 폐의 문제, 소화가 안 됐던 문제들은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는 다 어디가 굳어져서 그랬다? 목이 굳어져서 아픈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무슨 알겠죠? 원인이보다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원인을 설득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이 목만 풀면은 죽지 않아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살 수 있어. 이거 아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야 된다니까, 이제 두 번째는. 무슨 말이겠어? 요거 공포를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게 해줘야 돼. 이게 뭐예요? 원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굳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 인지치료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가 오면은 몸에 관련된 증상은 싹 없앨 수가 있어요. 침을 놓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그럼 몇 번 안 치료가 안 돼. 한 5번에서 10번만 치료해줘도 공황장애 다 나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내가 언제 죽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어. 공포를 갖고 있어. 그 공포가 갖고 있는데 낫지 않은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어디 가면은 불안해. 어디 가면 혼자 있으면은 막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나를 안 도와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이 광장 공포라는 게 뭐냐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내가 있는데 내가 쓰러질 때 누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공포가 있어요. 이 공포가 문제예요. 좀 알겠죠? 그래서 원인이 뭐다? 경부 사각근의 문제다. 사각근 접경골의 경직으로 당신은 이 경동맥과 횡격신경 올가미로 이 증상이 나타난 거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이 목만 치료되면은 이와 같은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를 계속 인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환자가 공황장애 환자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이거 풀어줘.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저 이제 극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인지치료를 해줘야 돼. 이게 이제 마음을 치료해주는 겁니다. 마음으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을 해줘야 돼. 이 과정이 더 어려워요. 시간이 더 걸려. 공황장애 몸에 관련된 증상들을 치료하는데 일주일이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이면 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 환자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자주 실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두세 번 막 실려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도 못할 정도로 불안하고 계속 그러죠. 그래서 가다가도 쓰러지고
어디 밑에도 뭐 지하철만 타도 안에 사람이 좀 있으면 그냥 쓰러져가지고 응급실로 가고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어요? 병원에서는 원인도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치료했어요? 제가 목을 치료하면서 이 설명을 잘 해줬어요. 이 설명. 이건 심장의 문제도 아니고 폐의 문제도 아니고 뇌의 문제도 아니고 뇌혈관의 문제도 아니다. 이건 단지 목의 근육이 굳어져서 그랬다. 그래서 이 설명을 정확히 이제 해줬어요. 그리고 뭐다? 이거는 충분히 금방 낫는다. 목만 치료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목을 치료하고 하니까 증상이 안 나타나. 그리고 너 스트레스 받거나 또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하면 와라.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 맞으면서는 이제 증상이 없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계속 대화로 이렇게 하면서 자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목만 마사지하고 마음 편하게 먹어라. 여기만 치료하면 다 끝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믿게 된 거야. 그래서 치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름에 제주도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밤새 술 먹고 놀았대. 근데 그 전에는 밤 셀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어디 갈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밤새 놀았다니까. 놀라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1년 있다가 또 굳었어요 하고 치과적으로 오는 거예요. 요새는 안 쓰러지지? 요새는 괜찮아요. 이렇게 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포를 이겨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목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딴 데서는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공황장애의 원인을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원인도 몰라. 그런다고 해서 안 좋은데 뭐 있는 것도 아닌데 증상이 계속 나타나. 쓰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공포에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런 느낌이 이제 오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목이 중요한 거예요. 목을 풀어주면은 이게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공황장애는 어려운 게 아닌데 양방이라든가 상담으로 해서 치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의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없죠. 그래서 몸의 증상을 없애주면서 이렇게 인지치료를 해야 돼요. 이건 나는 거고 이 목 때문에 그런다. 이게 충분히 금방 낫는다. 그래서 이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목이 굳어지는 원인은 이제 다양합니다. 교통사고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 그럴 때는 해줘야 돼요. 뭐 잠을 잘못 잤다든가 목이 굳어져가지고 나타날 수는 있어요. 증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경부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또 밤도 새고 뭐 일 때문에 밤도 새고 막 하다 보면은 목이 굳어졌어요. 여러분도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쓰러졌을 때 내가 과로해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털고 일어나면 되지만은 그 순간에 쇼크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한 10초간 기절을 했어.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공포감 가져야 안 가져요? 갖게 돼요. 그럼 아무한테도 공황장애가 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취하고 나서 전신마취를 하잖아요. 전신마취 수술하고 나서 이제 수술하게 들어갈 때 생각을 해봐요. 공포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공포 있다. 그 다음에 당신 암입니다 했을 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다 공황장애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뭐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집착이 있으니까. 우리 이 집착이 있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는 일으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기를 할 수 있어. 1단계가. 이게 이제 공황장애의 1차 치료예요. 1차 치료. 그 다음에 이제 2차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부분을 좀 과로 뭐 이런 거 부분은 이제 해결할 수 있겠죠. 이 스트레스 누가 나를 때 해서 스트레스를 누가 주냐.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참여라는 거죠. 그죠? 그 뒤에만 공부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계속 오니까. 그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축원하고. 참여 열심히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무념무상이 들어가잖아요. 무념무상은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죽는 연습이에요. 무념무상은 마음적으로 죽는 연습이야. 근데 죽을 때 어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죽어줘요, 안 죽어줘요? 안 죽어줘요. 두 번째는 이제 중간단계, 이제 무념무상 중간단계 가면은 죽음에 대한 이제 그냥 받아들여. 아, 죽는 건 이제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극복을 해요. 그래서 죽는 연습이 잘 돼. 마지막에는 어때요?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어때요? 상대에 대한 섬김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돼서 상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3단계로 벗어나기. 그러니까 2단계 공부가 공황장애에 극복하는 방법이 2단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2단계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공포감이 사라져요. 여러분 되게 고소공포증 있잖아요. 고소공포증. 며칠만 올라가도 무서운 사람도 그것도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고소공포증도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근데 무념무상 단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공부를 해야지. 그럼 죽음에 대한 공포는 뭐냐? 이래도 좋아, 이래도 죽어도 좋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그냥.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2단계 공부가 돼야, 무념무상 공부가 돼야 완전히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공황장애는. 그래서 일단 공황장애 환자는 증상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은 이렇게까지 인지치료까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몸의 증상을 없애주고, 그죠? 요건 제가 침으로 치료할 수 있고, 여러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 목을 마사지를 해서. 목 마사지를 해서. 목하고 경부 마사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뭘 해야 돼요? 목 마사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을 치료해주고, 나오고 나서, 원인 치료, 인지를 해주고, 원인이 이거였으니까 살 수 있고, 그렇게. 항상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던 애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앞에서 당한 거야. 차가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 난 걸 봤어.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나도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지 않을까? 이런 게 있어요. 태음인들은 뉴스를 보면은 그 뉴스가 꼭 내가 일어나게 겁이 많아요. 태음인들이. 그러면 다른 체질은 아닌데 태음인들은 뉴스에서 살인사건이 나면 꼭 내가 살인 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둑질 나오면은 그 다음에 강간을 하면 강간사건 나오면은 꼭 네가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엄청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다 모금통에서. 이 태국민들이 원래 거기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빨리 죽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돼. 2단계 공부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태국민. 태국민이 이렇게 칼 들고 쑤셔버린다 하면 도망가. 무서워서. 소음인들은 칼로 쑤셔보려고 하면은 그래 쑤셔. 무대포.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단계별로 3단계 이게 무념무상의 공부가 어려운 사람들이 태음인이야. 왜 그래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걸 떨쳐버리기 힘들어.
집착이죠. 소음이는 뭐 이제 죽어도 좋아. 이런 느낌이 평상시에도 갖고 있어. 그죠? 소음들은. 이러면 죽겠지 뭐.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주는데 태음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공황장애 잘 올 수 있는 확률보다 죽음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한 사람이 태음 쪽이지만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더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음인들은 이제 그 심한 이제 그걸 받지 않는 한 공황장애가 오지는 않죠. 정말 이제 몇 번씩 쓰러지고 나야 이제 왜냐면 무뎌. 소음인들은 무뎌. 아파도 너 이제 나겠지 하고 그렇게 있어. 근데 태음인들은 어때요? 여기만 배만 아파도 이게 암이 아닌가? 자기 스스로 상상을 해서 키워버려. 소음인은 참는데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또 발바닥 많이 맞잖아요. 이게 안 아파. 소민들은 안 아파 하면은 차단해버려. 얘들 때리다가 지쳐버리더라고. 그게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포라든가 그 다음에 이 고통을 소민들은 하고 하면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냐 죽는 연습이 돼 있는 사람들이 소음이니까 2단계 공부가 소음인들이 잘해. 3단계는 이제 2단계는 태음인들은 이 문용부상에서 상당히 안 죽어져. 죽어줘야 되는데 안 죽어져. 그러니까 이 극복이 집착이 좀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태음인들은 또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때 심장이 진입이 고갈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목이 안 굳어져도 나타나. 태음인들 이제 요거까지만 딱 하고 어때? 공황장애 어렵지 않죠?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이 쓰러져요? 네, 쓰러지기도 하고 실신하기도 하고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신을 잃어버려. 폐쇄공포증도 비슷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가하고 막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다양해. 나타나는 증상이. 그러니까 막 가호흡도 나타나기도 하고 막 땀이 갑자기 막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에 증상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이제 공황장애 플러스 자율신경 실조증까지 같이 올 수가 있죠. 왜? 목이 굳어지면은 올 수가 있잖아. 그 다음 기본적으로 우울한 사람,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겹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기본적으로 공황장애를 갖고 있으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죠. 어떤 공황장애 환자는 회의를 못해, 회의를. 앉아있지를 못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못해, 대화. 증상이 여러 가지예요. 태음인들은 심장이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면은 심장의 진액을 고갈시킵니다. 심장 진액이 이렇게 청즙과 탁제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이쪽까지 다 고갈되어 버려요. 이 고갈되면은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쪽에 가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불면증이 있고 건망증이 생겨요. 그 다음 위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도 여기 잘 나오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 위염, 위궤양 이런 게. 그 다음에 골반 밑으로부터 힘이 쫙 풀려버려요. 하중이죠. 그래서 골반 밑으로부터 풀리니까 돼야 자궁 감각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신장까지 문제가 생겨요. 신장, 신경 이런 것 같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럼 다리가 막 갑자기 풀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목이 굳어지고 목이 굳어지니까 아까 그게 나오잖아요. 아까 자율신경, 횡격막,
현객신경, 대입경동맥 이런 것까지 다 굳어지죠. 그러면서 눈까지 거꾸로 눈이 건조지나 안석통 아무 건조증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심장이 안 좋으면서 이제 암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막이 자기 세포가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영양분을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발생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 보여버리죠. 그 부분이.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전신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 바로 공포로 가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공황장애가 쉽게 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뉴스만 봐도 꼭 내가 당할 것 같다는 거잖아. 소음인들은 뉴스를 봐도 나하고 관련이 없으면은 아무 데지도 않아요. 나하고 관련 없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살인 사건이 나든 불이 나든 뭐가 나든 아무 감정의 변화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나 혼자 여기 소음이. 그래 안 그래요? 또 소음이네. 예. 근데 태음인들은 꼭 내가 당할 것 같다는 공포 어때요? 그런 생각을 아니 요새는 안 하죠. 옛날에는 많이 했죠. 이 단계 공부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냐 못 벗어나냐. 지금 어때요? 그냥 벗어났어요. 그 전에는 그랬죠. 옛날에 그렇죠. 이게 우리 공부가 이걸까지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게 참여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여기 탄지치 마음이 좀 많이 내려가잖아요. 내 몸에 대한 집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혜마당 공부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공황장애. 이게 이제 마지막에 2단계에서 공황장애는 완전히 극복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기까지 했어요. 공황장애는 여기서 끝낼 거고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면 한번 여기 증상 한번 볼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볼게요. 공황장애 진단 22페이지 보세요. 자, 공황 발작에 대한 진단 기준. 자, 1번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빨라진다. 2번 2번 땀이 많이 난다. 그 다음에 몸이 떨린다. 손이 떨리든 발이 떨리든 눈이 떨리든 떨린다. 그 다음에 숨이 막히거나 답답한 느낌이다. 다 아까 목에 관련된 거죠? 목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지시 갈 것 같은 느낌. 가슴이 아프거나 흉통이나 압박감. 메스껍거나 뱃속이 불편함. 아까 소화기 먹었죠?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게 굳어지니까 어지럼증이 나타내죠. 어지럼증. 흉쇄해두고. 비현실적인 느낌, 이인감. 그 다음 미쳐버리거나 자제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게 중요한 거야. 11번. 원인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각이 이상. 이 목이 굳어버리면은 신경들이 이상하니까 지각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몸에서 열이 나오거나 오한이 난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증상이 더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 왜? 여기서 굳어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뭘 또 올가미를 줬냐? 이거에 따라서 틀려.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여기 경동맥을 꽉 조여가지고 내 혈액순환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져. 순간적인 뇌호흡 상태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가다가 픽 쓰러져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몸의 증상을 치료를 해줘야지만 공황장애에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냥 우울증, 우울증 약 이걸 먹어가지고 낫겠냐 이 말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안 낫죠. 이 증상들 다 해결해줘야 돼. 해결해서 목이 굳어져서 다 나타났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자기가 이것만 풀면 되는구나. 몸도 좋아져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겁니다. 이 증상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거고 공황장애는 뭐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술 받고 나서 공황장애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고를 본 사람도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황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전쟁 트라우마도 있죠. 그거. 전쟁 트라우마. 그것도 공황장애입니다. 그 다음 죄책감에 의해서도 계속 발생할 수 있고, 그 죄책감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 죄책감 없애는 공부가 뭐예요? 우리가 일단 탐진치 해탈이잖아요. 그죠? 그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원인은. 됐죠? 좀 쉬었다 하실게요.